네,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. 어? 응. 왜 그러지? 아, 그럼 어떡하나? 우리 아들이 이거 안 키면 죽여버린다 그래가지고 그냥 해야지. 왜냐면 이거 안 키고 들어간 강의가 몇 개 있었잖아요. 어떡하지? 그냥 해? 자, 오늘은 또 126강 126강 126강은 이것도 슬픈 시죠. 영월로 경화선사가 안변 서광사에 1904년 2월 11일 날 천장암을 떠난 이후로 어디를 들르죠? 남양주 봉선사를 들려서 홍월처 스님을 만나시고, 그 다음에 어디를 들려? 두문동에 가서 강봉원을 만나고, 그리고 우로 꺾어가지고 월정사에 들려서 유인명 스님이, 유인명 주지 스님이 화엄경을 부탁해서 화엄경을 석 달간 하시고, 그리고 다시 금강사로 출발해서 금강산 유점사 들리고 장안사 들리고 다 들리셔.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가세요? 안변 서광사를 가시는데, 안변 서광사는 이미 내정돼 있어, 약속이 돼 있어 가지고 10월 15일 날 개근불사 하는데 증명법사로 받았어요.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가시기 위해서 올라가다가 지난 시간에 한 헐성로도 들리고, 그죠? 금강산 명구 2개 남기시고 헐성로도 들렸는데, 이제 이 안변 서광사는 또 그 유명한 전설이 있죠. 같이 얽힌 누구? 이성계, 태조 이성계가 그 저기 어느 당신 그 사찰 어디야? 거기에서 그 나한님을 모셔가지고 절을 지으라 해서 거기다가 500 나한을 모시는데 499, 500을 한꺼번에 모시는 바람에 500번째 나한님이 성질 나가시고 안 오셔갖고 새로 했다, 그런 전설이 있는 곳이고, 거기는 또 태조 이성계가 그 꿈을 꾸는데, 장군이었을 때죠. 꿈을 꾸는데 그 갑자기 석가래 3개를 치고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거울이 왕창 깨지고 꽃이 막 피어 있더라 라는, 그거를 꿈을 잘 해석하는 그때 당시에 누구? 무학대사를 찾아갔는데, 대부분 우리가 거울이 깨지면 기분이 나쁘잖아요. 그래서 그래도 이제 가서 봤는데 무학대사 하는 말이 석가래를 3개 치고 난 건 왕이 될 징조다. 왕이 3개잖아. 그리고 거울이 깨졌다는 것은 좋은 일이 생길 징조다 라고 해가지고 500나한을 모셔라 해가지고 그걸 모시게 돼서 나중에 절을 지어줘갖고 그 이름이 석왕사야. 그죠? 풀석자에다가 왕이 되는 꿈을 풀어줬다 해서 석왕사라 해가지고 안변에 있어요. 이제 경호선사가 거기가 500나한인데 이제 오래돼갖고, 그게 이성계 얘기니까 언제 얘기야? 1392년에 조선왕조가 설립됐는데 그 1392년 이전이니까 엄청 오래된 거죠. 그래서 이제 저희가 나한님들이 전부 다 계금이 벗겨져갖고 그거를 하는데 경호선사를 증명법사로 부른 거예요. 갔는데 경호선사가 이제 거기를 갔지만 딱 하룻밤 주무세요. 하룻밤 주무시고 새벽에 튀어. 그러니까 경호선사 특징이 뭐냐면, 대중들에게 그 해인사에서도 그랬거든요. 1월 15일 날 동안거 결제를 해주시고 새벽에 튀어가지고 그 다음날 일어나니까 대중이 경호선사 어디 갔나 몰라.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. 천장암 떠날 때도 마찬가지야. 새벽에 튀어. 그리고 근데 만공한테, 만공 자는가? 날쌘. 아이 스님 신새벽에 어디 가세요? 나 그냥 이꼴저꼴 보기 싫어서 갈 거야. 이렇게 된 것처럼 경호선사는 주로 새벽에 가셔요. 이것도 지금 새벽에 가면서 쓴 시인데 굉장히 슬프죠. 어떻게 보면은 경호선사가 그 증명법사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이시고 모든 직책을 다 내려놓으시고 그 속인으로 탈바꿈하는 마지막 시야. 이게 슬픈 시야. 네. 제 서광사 월정루 영월루라는 그 누각이 거기 있거든요. 근데 경호선사는 주로 폼생폼사라 누각에서 주로 시를 남기시죠. 상방춘일 화여산이여 이조 청중 오몽가미로다 만덕 통광 무증천이 앞천 효장 벽 어람이로구나, 이렇게 했는데, 상방춘일 화여산, 여기 상방 나왔잖아요. 지난번에 설명했죠. 상방은
조실이 머무는 그 방을 상방이라 그래요. 그 절에서 가장 높은 곳에 조실을 모셔요. 그러니까 여기도 역시 경호선사가 상방이라는 걸 쓰신 걸로 봐서 증명법사로 높은 대접을 받으셔서 거기에서 주무셨는데, 춘일화여산,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흩어질 산이거든요.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은 상방 춘일화여산이라고 하니까 이 춘일이라고 하는데 이게 잘못됐어요. 여기서 이제 이 성명정 스님은 산사의 봄날의 꽃이 뭐가 뜨다, 쌀랑눈 것처럼, 이 산자는 뭐냐면은 쌀랑눈을 말하는 거예요. 쌀랑눈처럼 흩어진다라고 했는데, 경허선사는 여기 봄에 가신 게 아니에요. 봄에 가신 게 아니고 이건 기록에 다 돼 있거든요. 1904년 10월 15일. 그렇기 때문에 봄날에 꽃이 떨어지는 것 같다라 이런 말이에요. 봄날 되면 우리가 꽃이 이렇게 막 떨어질 때 쌀랑눈이 떨어지는 것 같잖아요. 그러니까 그때의 봄날에 떨어지는 꽃처럼 쌀랑눈이 살짝 내리지 않았느냐,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, 해석이. 왜냐하면 경허선사가 거기에서 그 개근불사한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. 그리고 경허선사가 그 어디야, 월정사에서 얼마 5월달에 도착해가지고 6, 7, 8월을 꼼짝 못하고 강의를 하신 다음에 9월, 10월달에 거기를 도착하기 위해서 올라가거든, 이렇게. 그러니까 딱 이거는 봄날에 꽃이 떨어지는 것처럼 쌀랑눈이 살짝 내렸다라고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왜냐면 경허선사가 여기 봄날에 갈 리가 없어. 그 다음에 이조 성중 오몽감이라 했잖아요. 이조는 뭐야? 이상한 괴이한 새들이, 경허선사는 이조라고도 하고 괴조라고도 많이 쓰세요. 괴이한 새, 이상한 새들이 서로 다른 새들이란 거지. 온갖 기이한 새소리에 성중, 그 온갖 기이한 새소리에도 불구하고 여기 중요한 게 나와요. 왜냐면 옛날에는 고금당에 있을 때 그 일본 놈들이 올라올까봐 새소리에 퍼득퍼득 놀란다 그랬잖아요. 근데 여기는 이미 떠나와가지고 만사가 편안한 거야. 이제 나는 이제 자유인이다. 나는 그래서 이상한 괴상한 새들이 그 새소리를 하는 중에서도 낮잠이 무지하게 탈더라.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그냥 기이한 새소리에 낮잠을 자더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. 근데 사실은 경허선사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상한 새들이 찌직을대는데도 잠만 잘 오더라, 이런 얘기예요. 그러니까 여기 와서 경허선사가 그 개근불사를 하신 다음에 그 낮잠을 주무신 것 같아요. 낮잠을, 보통 우리가 개근불사 이런 거 하면 10시에 하잖아요. 11시에 해서 뭐 돼요? 그거 한 다음에 그거 먹잖아. 점심 공양 드시고 난 다음에 낮잠을 주무신 거예요. 어디서? 영월로에서. 그러니까 그 산사의 봄날처럼 꽃이 팍 떨어지는데 쌀랑눈이 내리는 것처럼, 그렇게 해서 쌀랑눈이 왔는지는 모르지만 쌀랑눈 같다, 여자가 나왔잖아요. 쌀랑눈 같다고 하니까 요거 봄날에 꽃이 내리는 것처럼 그렇다라는 건데, 여기서 날짜는 봄날은 아니에요. 혹시 경허선사가 그 트릭을 쓰려고 이렇게 해놨을지는 있겠지만 그거는 아닌 것 같아. 경허선사는 이런 트릭은 안 쓰시거든요. 그러니까 경허선사가 쓰는 트릭은 뭐냐면 사실을 트릭으로 만드는 거예요. 사실은 사실인데 약간의 트릭으로 하는 거, 그러한 것만 하시지 두 번 꼬여서는 안 하셔요. 거의 다 그래요.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야. 괴상한 새들이 막 지서대는 가운데도 잠만 잘 오더라, 이런 얘기를 지금 이렇게 쓴 걸 보면 남쪽에서는 잠을 못 자요. 새소리에 놀래가지고. 너무 맛있더라 라고 해놓고, 이게 낮잠이라는 증거가 뭐냐면 이 세 번째 시에 들어보면 나와요.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이걸 잘 못 느껴요. 이게 만덕 통강 무증처라고 했잖아요. 여기서 만덕이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. 이 만덕은 뭐냐면 선사가 무슨 덕을 해, 그게 아니고 이 안변 서강로에 와서 개근불사에 참석한 우리 중생들 있지? 그 중생들이 만덕이 올 거다, 꼭 이거 해요. 옛날에 어디서도 했어요. 그 고금당 말고 그 밑에 금당사에서 그 했잖아요. 향각인가 뭐 신축할 때도 많은 공덕이 다 쌓일 거다처럼 언제나 이 그 중생들을 경허선사는 정말 위하시는 것 같아요. 그 축원을 잘해 주셔. 그러니까 만덕이 그 말이에요. 여기 참석한 대중들 모두가 만덕이 온갖 공덕이 통하는 신통 광명이 있을 거다, 반드시. 그런데 그곳이 신통 광명, 여기까지는 그 모든 중생들이 이렇게 했다는 것을 참여한 사람들의 그 단월들에게 한 말이고, 무증처라 이 말이에요. 그렇지만 그거는 증명할 수 없는 곳이더라. 증명할 수 없는 곳. 그러니까 온갖 공동과 신통 광명이 있는데
그 증명할 수 없는 그곳은 이 경허선사가 도달한 그 장소. 그러니까 선의 경지의 극치지 않을까. 앞에 내자는 중생들을 위한 거고 무중천은 경허선사의 그 도의 상징을 말하지 않을까. 이렇게 되냐면 경허선사이다 보니까 온갖 공덕과 신통 강명을 그 증명할 수 없는 곳에 그래놓고 뭐래요. 이 마지막 네 번째가 경허선사가 새벽에 떠나는 모습을 그리고 있거든요. 그전에도 이런 시를 경허사 하셨는데 한 번에 이렇게 쓰시질 않아요. 일기처럼 쓰시기 때문에 그래요. 하루의 일과를 일기처럼 쓰시는데 압천효장 벽어람이구나. 이게 새벽에 떠나는 거예요. 아무도 모를 때. 압은 이 무슨 합자냐면 이게 누를 합자거든요. 하늘을 눌러대. 누가? 새벽 효자가 있죠. 이 새벽 효가 문제예요. 새벽에 내가 떠나는데 보니까 하늘을 눌러대는 그 장벽. 이 장자는 뭐예요? 이 봉우리 장자거든요. 그 봉우리들이 그냥 엄청나게 삐쩍삐쩍 하더라. 하늘을 찌를 만큼 그 새벽 봉우리들이. 왜냐면 경호사가 새벽에 안 떠나면 이 새벽 봉우리를 어떻게 보겠어. 아무도 모르게 살짝 떠나니까. 그런데 벽어람이더라 이 말이야. 람. 어디 애자야. 어자는 람. 쪽비죠. 쪽비돼서부터 람자는 쪽빛 남자고 이 벽자는 푸를 벽자거든요. 그러니까 쪽빛에서부터 푸를 정도로. 그러니까 쪽빛보다 더 푸르더라 이런 말이야. 쪽빛에서 시작됐는데 그 새벽 봉우리가 쪽빛에서보다 더 푸르다. 그러니까 우리가 왜 새벽에 일어나 봤어요. 나는 새벽에 이 장면을 너무 잘 이해할 수 있는 게 주로 나는 절에 가면 잠 안 자요. 밤새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새벽 예불에 꼭 참석하거나 이래가지고 이 새벽에 보잖아요. 그냥 막 파래 그냥 아니 온 산이 전부 다 그냥 전기가 푸래. 그러한 모습을 지금 경허선사가 새벽에 이 영월을 떠나시면서 이거를 짓지 않으셨을까. 예,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중생들에게 남긴 세속에서의 마지막 시 얘가 이제 그렇게 하고 그러면 경허선사는 요렇게 하고 난 다음에 어디를 가셨을까? 요게 문제야. 그 어디 그 인터넷에 잠깐 뭘 들다 보니까 유튜브에 이걸 찾으러 이 영월로의 마지막 시가 남겼다는 거를 알고 찾으러 그 만공스님이랑 갔답니다. 여기를 갔는데 그 뒤에 자취를 찾을 수가 없었대요. 거기까지 요거까지도 남아 있더라고. 그래서 아마 만공스님이 요걸 주워왔을 거야. 거기에서 주워왔든지 어쨌든 간에 이것이 남아 있어. 그래서 이제 그 했다는데 그 이후로 이제 경허선사의 자취는 어디로 가요? 경허선사는 그 이후로 승복을 벗어 던져요. 승복을 벗어 던지고 어디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냐면 원산 바닥에서 드러내. 이거 다 이게 이제 이거는 제가 꾸며낸 말은 하나도 없어요. 이미 기록에 나와 있고 다 있는 거를 다만 내가 주특기를 발휘하는 건 뭐냐? 내가 빙의 돼가지고 이걸 연결을 시키는 거야. 연결을 계속 있는 이야기들이 여기저기 걸려 있잖아요. 그거를 쓸어다가 주워다가 내가 연도수를 맞추는 거야. 그 시도 이렇게 해서 나온 거고 이것도 지금 똑같아. 그래서 이 시가 그렇게 해서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이 127수가 토굴가잖아요. 이게 지금 원산바닥에서 한 거야. 근데 그냥 토굴가를 딜릉 내려놨을 때는 몰라. 근데 이제 일화 한갖 거를 다 주워다가 여기다 집어넣고 이 빙의를 시켜가지고 예?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것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. 줄거리가. 그래서 경허사가 원산바닥에 드러내는데 그 원산바닥에서는 어떤 모습이냐면 예? 이 승복을 다 벗어 던지고 이상한 괴기한 모습으로 머리를 풀어 헤치고 그리고 이거 주장자에다가 붉은 고기 덩어리를 맸답니다. 그다 메고 신발은 맨발이야. 경허선사는 어차피 신발은 그 자기가 집신을 안 삼으면 시중에서 파는 게 없어요. 키가 2m라 발이 이만하니까. 그래서 항상 그 주장자 끝에다가 한 개씩은 매달고 다니셨는데 그때는 주장자 끝에 그 신발에 집신이 없으니까 맨발에 이거 그 경허선사 1화에 나와요. 그대로 써있는 모습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야. 그래서 괴기한 모습으로 나타내는데 머리는 풀어 헤치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다가는 고깃덩어리 하나 메고 맨발에 구척 장신이 나타났어. 이상한 옷을 입고.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뭐냐면은 원산은 그 변방이잖아요. 그래서 그 수비대들이 많이 지켰답니다. 근데 거기에 이제 토벌군을 그러니까 토벌군이 그때 당시로는 뭐냐면 동학 토벌군들이야. 경허선사가 그 뒤에도 잔재들이 많이 남아 있었대요. 동학을 일으키는 그 북쪽은 그렇잖아. 남쪽은 끝났다 하더라도. 그래서 그 북방에 수비대가 있었는데 그 모습을 하고 지나가다가
일본 놈 헌병대에 걸린 거예요. 이 잡놈의 새끼들이. 그래가지고 너 수상하다. 저 토벌군의 괴수 같으다. 괴수 같잖아요. 일단 모습이 괴수 같잖아요. 그러니까 너 한번 헌병대로 가야 되겠다. 그러니까 경호선사가 뭐라고 하냐면 그래? 야 이놈들아 니들이 내가 누군 줄 알아? 나는 걸어서는 못 가. 니들이 나를 메고 가. 그러니까 메고 가라고 하니까 여기다가 손하고 발하고 이렇게 거꾸로 맸어. 매긴 맸어. 그런데 그걸 들을 수 있어? 어깨가 부러지잖아. 그래서 도로 풀어주는 거야. 에? 경호사가 좀 유머가 많아요. 유머가 많고 또 나쁜 놈들에서는 엿먹으라도 하셔. 그래가지고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그냥은 못 가. 그래서 니네가 이놈들아 내가 어흥 메고 가라 했는데 못 메고 가. 그래서 걸어서 왔는데 아무리 너 토백이지 너 수비대 너 괴수지 해도 안 돼. 그래가지고 이제 돼지게 두드러 패. 예? 어디까지 두드러 패? 다 죽어서 이제 숨만 남을 때까지 두드러 패. 그래도 말을 안 해. 나는 아니다 라고 해서 근데 네 이름이 뭐냐도 말 안 하고 뭐도 안 해. 그런데 그때 마침 거기에 일본의 야마모토 순사라고 하는 헌병 대장이 있었답니다. 그래서 야마모토 헌병 대장이 와서 보니까 다 죽어가는데 이 눈알이 안광이 지배를 철해. 그냥 번쩍번쩍 빛나 광채가. 아, 이 사람 보통 사람 아니구나 해서 이제 그분이 이제 일본에도 또 일본이 또 뭐냐면 불교를 좀 믿잖아요. 걔네는 99%가 불교를 믿는다며.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보통 분 아닌 것 같다 해가지고 경호선사가 지필목을 갖다 달라고 그런 거야. 나는 수비대도 아니고 보통 이름 몰라. 이름도 대답 안 해. 그래서 지필목을 갖다 주고 이 토굴가 지금 127번 얘를 써준 거야. 그리고 보니까 그 헌병 대장이 야마모토가 보니까 보통이 아니야. 그래서 집으로 모셔가지고 그 부인한테 맛있는 거 좋은 거 많이 해주고 치료도 좀 해주라 하고 이제 극진이 모시라고 했거든요. 근데 어느 날 갔다 왔더니 그 야마모토 그 순경네 집에 있는 벽장을 털어가지고 금붙이 다 털어가지고 원성포덕에 나가서 다 거기 거지들 다 넣어가지고 싹 없애버렸어.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이제 야마모토가 이제 그 부인이 막 했겠지 일렀겠지. 근데 건드리지 말아라 라고 해가지고 그 통행증을 써줘요. 이 사람은 건드리지 마시오. 그래가지고 이 토굴가 하나 써주고 풀려나요. 이 토굴가가 그 토굴가야. 멋있죠? 멋있어요. 만사무비 몽중이요. 호련가고 념주장휴 적평발이니 침입 운림 수처요. 백조 유성이며 안 돼? 17분. 응? 17분. 그리고 넘겨주세요. 아 이게 지났다고? 네. 앞에 거 했어? 아유 그랬구나.